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오늘은요 좀 재미난 얘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드릴 얘기는 이런 겁니다. 물론 시장 얘기도 좀 해드리고, 오늘 제가 장중에 이제 라이브 회원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주식으로 잘하는 법이 뭐야, 주식으로 돈 잘 벌고 주식 투자 잘하는 어떤 성공 투자의 요건, 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있다. 너가 하는 얘기 뭔데? 첫 번째는 당신이 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가 전해드리는 좋은 주식 얘기들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구독, 알림,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코스피는 0.4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0.12 플러스로 전약 후강으로 끝났습니다. 미국 증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이렇게 살짝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전강 후역이었죠. 나스닥은 2%나 떨어졌습니다. 기술주들이 대거 떨어졌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래요? 그림 구경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영역을 좀 얘기해 드렸잖아요. 테슬라부터 해서 물론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빼고 뭐 이쪽 영역에도 안 한다라고 그랬죠. 전 안 합니다 지금. 그 반대쪽 영역을 합니다. 그 가치주들, 바닥주들, 포스트 코로나, 이건 한국과 미국의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땠느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은 전약 후강의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어야 됩니다. 왜? 그리고 미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있죠. 그죠? 미증시가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뭐 사실 다른 악재 신선한 건 없었는데, 바이든의 공약 사항 중에서 법인세 인상이 있어. 법인세 인상 28%로. 이거 여러분들 뭐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술주들 대거 특히 낙폭이 컸다. 그죠? 낙폭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었던 거고, 그러면 전약 후 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약 후 강으로 갈 것이냐. 그죠? 전약 후 약으로 갈 것이냐, 전약 후 강으로 갈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전약 후 강으로 갈 것이다. 왜? 사실은 이걸 깨지고 내려가야 될 특별한 신선한 악재는 없죠. 미증시가 흔들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근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거기에서는 조금, 물론 아직 400명대 유지하고 있지만 그냥 400명대에서 그냥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뭐 치료 잘 되고, 그 다음에 폭증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백신 접종자들 늘어나시고 집단 면역으로 가는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고, 뭐 이런 흐름인 거죠. 그러면서 결국엔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 가장 오래 주목이 되는 건 뭐냐면,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회사들, 이번 1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애들이 있는데, 낙폭과대 종목군들 반전 나올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너무 안 좋았는데 올해 장기전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걔들은 뭡니까? 바닥주들, 바닥에 있는 가치주들, 이미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 다음 포스트 코로나, 이런 애들이 대거 올해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작년에 최악이었고, 걔들 위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코스피가 전약 후강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파는 건 아니고, 주식을 개장 초 빠질 때 잡을 사람들은 좀 잡는 그림으로, 어제도 제가 종목들을 좀 많이 얘기해 드렸는데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장에는 특별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상을 보면 좀 이래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거래소 코스닥에서 순매수, 물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규모는 좀 줄었죠. 금융 투자가 현물 쪽에서 이제 순매수가 있었고, 연기금이 2,200억이나 그죠? 여전히 매도가 있었습니다. 재미난 건 뭐냐? 국민연금이 잠깐만요.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 그죠?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느냐,
그죠? 늘리느냐. 지금 이제 18.8%에서 20% 초반, 20.3인가요? 네, 20.3%로 넓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26일 날, 내일이죠? 26일 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가 이제 열리고, 여기에서 이제 논의될 게 뭐냐. 한국 국내 주식 비중에 대한 그 조정, 비중 조정. 어떻게 될 것이냐. 최근에 이제 불만이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그죠? 또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에 대해서. 그죠? 어찌됐든 이런 기대감이 오늘 반영을 함께 했다. 뭐 나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들은, 네. 오늘 연기금은 2,200억 순매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냐면요. 만약에 얘네들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다고 하면 이제 뭐 바로 들어올 것이냐 뭐 이런 건 좀 봐야 되겠지만, 대형적으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은 좀 있고요. 거의 삼성전자,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는 삼성전자 주식을 다시 얘네들이 매수를 시작할 것이냐, 늘려갈 것이냐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옆으로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저평가를 벗어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성장주하고 가치주, 바닥주들, 그 다음에 여기 포스트 코로나 이런 애들이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또 뭐 있으면 삼성전자는 뭐라고 했죠? 8만원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3사 쪽에서도 약간의, 근데 뭐 사실 신선한 건 없는데요. 그 중에서 신선한 놈은 하나 있었어요. 이유도 좀 잠시 뒤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적으로 좋은 친구가 좋은 주식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것들을 정말 많이, 매일 새로운 걸 사고 팔고 이런 거를 안 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진득하게 갈 수 있는 거, 변동이 있어도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뻔한 승부에는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타짜가 되는 방법이에요. 정말. 그죠? 또는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야. 누구를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죠? 나의 친구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할걸요? 응? 저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1인인데, 그래도 저희 회원님들은 또 저를 또 좋은 친구라고 또 많이 해주시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 투자 성향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잘 맞아야 되고요.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 내 친구의 투자 마인드, 투자 스타일, 응? 무엇이냐, 이런 거 중요한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사실 주제는 이거였어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주식에서 성공하는 것이다고. 그러면 오늘의 좋은 주식들도 제가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놈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제가 계속해서 리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볼 거는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최근에 빅히트는, 물론 이 주식은 제가 여기 15만원대부터 매수 추천을 드리고 쫙 어디까지 오냐면 26만원까지 올랐어요. 여기 조정은 코스닥이 급락하고 거래소도 급락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식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고. 그래서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다 기회가 온 것이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저는 오히려 빅히트 주식을 최근에 더 사모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빅히트가 앞으로 가는 방향,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는 IT,
플랫폼을 활용한 뭐 이 IT 서비스 업체로 이제 변신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한 가장 최대 수혜 종목군들 중에 그 주가가 가장 더 오르는 애들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0년에서 올해 21년에도 최대 실적이 그죠? 장기 턴어라운드를 이미 바닥치고 좀 돌릴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소위 코로나 세상 이후의 종목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빅히트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고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았다 보입니다. 오늘 주가가 얼마냐면 막판에 7%나 튀어 올랐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거죠. 그죠? 7%나 올랐습니다. 7%나 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빅히트 주식을 여기 26만원을 저는 뚫는 쪽에 그림을 두고 무게를 두고 계속 보유하고 조정 시에 매수를 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의견을 계속 어필해 드렸습니다. 그죠? 빅히트였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배터리 3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건 LG화학입니다. 제가 안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도 뭐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적? 작년에도 뭐 사실 좋았는데 실적 얘기는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더 오를 수도 있었어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럽니까? 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최대 실적 전망 나오면서 뭐 사실 돌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SK하고 LG 입장에서는 뭡니까? 합의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원래는 한 2조 이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마 2조 언더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LG화학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걸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지금은 좀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삼성 SDI 지금 LG하고 SK하고의 어떤 이 분쟁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좀 가벼운 게 삼성 SDI인데 얘도 개인적으로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 지금 자리에서. 그런데 오히려 저는 가장 최악인 종목인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 첫 번째,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있어요. 뭐 바이든이 이제 거부권 행사에 한 2주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2월 10일 날 ITC 결정이 있었던 게 2월 10일이거든요. 거기서 60일이니까 60일이네 합의 봐야 된다니까 4월 10일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물론 저는 4월 대략 한 첫째 주 정도까지만 SK이노베이션을 좀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배터리 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유 쪽이 있는데 이 기본 정유는 지금 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겁니다. 작년에 거의 2조 이상 적자였는데 올해 2019년도 실적을 이상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유가가 오른 거 보셨죠? 그죠? 이쪽 불확실성을 벗게 되면 아마 가장 배터리 3사 중에서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반토막 나 있는 이 주식을 그죠? 이미 반토막 나 있잖아. 이 주식을 대략 한 24에서 20 이게 18만 얼마입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19에서 20만원 초반 19에서 20만 요런 자리는 한번 접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SK이노베이션 얘기하면서 오늘 같이 볼 건 뭐냐면 SK예요. SK 지주사 SK 지주사 SK는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요. 오늘 SK의 한번 수급동 한번 보실까? 이건 SK입니다. 어때? 훌륭해. 그죠? 그동안에 연기금이 강하게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동안 투신권에 산 없습니다. 기관 투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사들였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량의 매도로 돌았다. 저희도 오늘 SK에 매수를 좀 쌓았습니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그죠? 후회 없이. 뭐 이쯤 되면. 왜? 제가 이 주식을 지난 11월 달에 바닥을 잡아드렸고요. 그때가 얼마였냐면 대략 한 18만원 뭐 이랬어요. 그리고 20만원, 20만원 초반, 20만원 중반, 그리고 36만원 갔다가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36만원, 35만원 하던 애가 주가가 25만원까지 떨어졌어. 그죠?
쭉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한번 저점 라인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미련 없이 신규 매수도 하고 추가 매수도 진행을 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야, 현대건설기계는 잘 가더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오늘 철강주 쪽에서 현대제철, 현대제철. 오늘 현대제철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금상첨화의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해요. 연기금 오늘 32만 주, 개인 투자들은 거의 80만 주를 털렸는데, 아시겠지만 여기 25,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도 없이.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떨어진 4만원 아래도 매수. 그래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저는 5만원 언저리에서 일부 차익을 할 수도 있고요. 계속 보유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현대제철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으로, 왜? 이거는 기간 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이 방향이 위냐 아래냐인데, 개인적으로 아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경기회복 수혜 종목이면서 다른 모멘텀도 다수지만 수급이, 메이저 수급이 붙고 있다라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어제 제가 화장품 얘기를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뭐 어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바닥을 다 잡아드렸고, 이 밑바닥부터 계속 한 번도 매도하시라는 얘기 없이 왔다라고 그랬죠. 아모레퍼시픽 대장주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대장주.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근래 들어서 연기금 계속 매수고, 약간 기관 투자들이 이틀 동안 매도는 있는데,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사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외국인들이 이 종목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결국에 25만원 단 넘었습니다. 넘었죠.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 늦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모레지를 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아모레지를. 그죠? 아모레지를 하면 된다. 오늘 아모레지의 수급 동향 한번 보십시오. 네. 아모레지. 자, 연기금 오늘 37,000주, 그동안에 가장 많이 매수 있었고요. 개인 투자들은 많이 물량을 털렸어요. 너무나 뻔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아모레지 퍼시픽은 여기 튀어 올라갔고, 아모레지는 여기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야? 키를 맞춰 이격을 좁힌다고요. 지주회사 아모레지는 어차피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 직전 고점대를 저는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바닥부터. 그죠? 좋은 친구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좋은 친구가 보내드리는 좋은 주식들이에요. 그러면 코스맥스,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코스맥스는 다시 고점을 트라이 할 것이고, 어제 제가 아모레지와 뭐 한국콜마 홀딩스도, 한국콜마가 이미 여기 올라와 있고요. 그죠? 한국콜마는 여기, 한국콜마는 제가 최근에 절반 차익했습니다. 한국콜마와 한국콜마 홀딩스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요. 괴리가 생겼는데, 이걸 좁히는 흐름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다. 아모레지, 한국콜마 홀딩스. 그죠? 그럼 오늘 또 뭐가 있냐면요. 신세계, 이 소매업체 있지 않습니까? 유통, 백화점 이런 애들. 미국의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백화점 관련한 종목군들도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이제 낙폭과대라서 반전 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신세계도 가장 밑바닥에서 진행을 해서 제가 최근에 고점에서 절반을 팔았다고 그랬고요. 오늘 다시 그 물량을 또 매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한 요 정도 기다렸더니 이런 반전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종가 기준으로 27만 원만 버티고 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세계는 지금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오늘 48,000주 매도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럼 이 똑같은 모양 뭐이냐? 롯데쇼핑도 마찬가지예요. 롯데쇼핑. 그렇지 않습니까? 롯데쇼핑. 호텔신라? 어떻게 됐을까요? 모양은 요 며칠 지지부진하면서 더 개인적으로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가는 안 올랐지만 개인적으로 더 좋아졌다. 자,
잘 들고 계시다가 9만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9만원 뚫으면 어떻게 거기다가 갖다 대고 추가적으로 총을 쏴대면 됩니다. 총을 쏴대면 됩니다. 뭐 카지노 쪽도 다 마찬가지고, 어제 제가 GS 리테일, 이건 GS 리테일입니다. 오늘 보합이죠. 뭐 문제 난 거 없어요. 화이트 진로 어때?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보합이었어요. 그죠?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정말 미운 우리 새끼 같은 주식이 하나 있는데, 현대자 들어가는 애들 있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아마 OCI도 오늘 저점 나오는 것 같고요. OCI도 오늘 이제 반전 좀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사들이면서 주가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이 얘기는 외국인들이 이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이 종목.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주식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느냐, 요걸 잘 보셔야 돼. 또 하나, 현대 일렉트릭. 뭐 괜찮죠? 괜찮아? 멀쩡해. 현대 건설, 현대자 들어가는 현대 건설 다시 뚜껑 열고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왔고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 4만원 넘어갈 때 다시 매수 의견 드렸다라고 그랬고, 저는 그냥 홀딩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46,000원대 와서 매도를 할 것이냐, 뭐 일부 차익을 할 것이냐, 더 들고 갈 것이냐. 사실 먹은 게 많으면 저 정도 가도 여유 있게 더 들고 갈 수 있죠. 왜냐하면 현대건설 기계도 사실 그렇게 해서 뻥 뚫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현대건설 기계지만, 그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오늘 또 뭐냐면 은행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KB금융. 미국에서 전날에 은행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보이다가 반전. 이 KB금융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야, 진짜 이건 엄청나. 이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칭찬을 또 해줘야 돼요. 왜? 가장 최저점 3만원 초반대부터 작년 5월달이죠. 장기 투자 얘기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4만원 초반대도 매수하시고 지금 52,000원입니다. 이 무거운 주식으로.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KB금융을 추격 매수하는 거, 이건 좀 자제하세요. 이제부터 사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신한지주, 여기는 아직 먹을 게 많이 남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무거운 주식을 선호한다. 천천히 가도 나는 묵직하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한 연세가 한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서 난 좀 묵직한 거 하면 뭐 이런 거 좋죠. 참고하세요. 참고하십시오. 그죠? 자, 요런 게 있고요. 오늘 항공주는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정도면 박스 하단 정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뭐 이런저런 종목들 많이 얘기 드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동안에 기다렸던 SK가 반전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 지주회사. 그럼 SK 우선주도 뭐 똑같은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터리 이쪽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래서 주가도 가장 많이 떨어졌었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 볼 건 4월 첫째 주, 둘째 주 초반까지, 그죠? 예, 그때까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슬슬 잡아갈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SK도 좋았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한 요 정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할 거고요. 드리도록 하고,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많이 시간 할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정성을 쏟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 주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주식 전문가들한테, 아니면 소위 타짜라고 하는 프로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이런 건 꼭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 되고요. 돈도 잃어봐야 되고, 뭐 손절을 칼같이 하세요. 뭐 짧은 매매를 하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다 뭐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타짜가 되든지 소위 선수가 되든지,
공부한다고 선수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좋은 친구. 그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좋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야. 간혹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봐. 왜 새로운 거를 계속 얘기하지 않느냐고. 그걸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되는데. 그죠? 저는 되는 것만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되는 방법만 얘기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해드리고 기다렸던 자리에 오면 또 얘기해드리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부족함이 많지만 아무튼 좋은 친구로 여러분들 기억에 남게 가슴에 또 딱 이 현상이 그냥 딱 박히게 꾸준히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